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오늘 영상은 볼린저 밴드의 날개를 달아 가격 범위를 예측해 보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는 이제 1980년대 초에 존 볼린저라는 분께서 이제 엔벨로프 지표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제 개발하셨다고 해요. 이게 이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데 밴드의 범위를 만들어서 밴드의 범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밴드의 범위의 확대와 축소, 수렴과 확산이겠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응용한다. 매매에 가격의 이동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는 세 개의 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요. 이건 이제 N일의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가 보통은 이제 20일 기준으로 돼 있죠.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만드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21선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선은 N일의 이동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 곱하기 더한 값이고 또 하단선은 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측에 이제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규 분포도 안에 이제 밴드 안에 들어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밴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을 확률이 거의 95%에 육박한다. 이게 이제 정규 분포고 이게 이제 밴드 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식별을 하면서 이제 매매에 응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죠. 뭐 벌써 80년대 초에 나왔으니까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볼린저 밴드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의 방식들을 보면 이제 상단선,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측 사진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확장이 되고 수축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수평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 박스권이다 해서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는 이제 상단선, 하단선, 중심선을 놓고 거기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죠. 물론 뭐 보조지표, 다른 보조지표를 함께 보실 거라고 이제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매매 방법은 이제 박스권 이탈 시 존 볼린저가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95%가 밴드 안에 머무르지만 그 밴드에서 뭐 상단으로 이탈 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상단으로 이탈 시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 또 하단으로 이탈 시 뭐 공매도에 들어간다. 이런 방법으로 존 볼린저께서는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이탈 시에 이제 확장 시에 매매를 하는 방법. 그리고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건 이제 과매도나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사진에요. 가운데 동그라미 있고 색깔이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죠. 약간의 이제 수축, 밴드가 수렴돼 있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돼서 어, 제 우측 사진을 보시면 밴드 선이 지금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표현이 돼 있죠. 볼린저 밴드 두 개를 저는 겹쳐놓은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개도 아니고 이제 하단선 두 개를 넘어서서 이렇게 확장세가 나오면 과매도다. 그리고 여기서 뭐 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수렴이 됐다가 확산이 되는 건 추세 조정 추세에서 또 다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리 예단을 하고 하단선 밖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조정 받을 거야라고 생각해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끝도 없이 밀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보조 지표들은 이제 100%는 없잖아요.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조지표나 캔들, 우리가 차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격의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 가격이 어디 있는데를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 지금의 가격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매매가 다시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야 제 포지션이 어디 있던 간에 손절이 가던 뭐 익절이 가던 뭐 여러 가지 또 그 부분에서 내가 진입을 한다거나 이런 명확한 판단이랑 좀 명석한 판단들이 서요.
나는 이럴 거야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내가 확신을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언제나 시장은 시장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제 생각대로 절대 갈 수 없다. 이걸 항상 명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밴드를 이탈할 때 이런 큰 추세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념하셔야 되고요. 볼린저 밴드 또한 분봉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들이 다르겠죠. 지금 캡처해서 드린 사진은 이거는 30분봉이에요. 30분봉인데도 이런 시세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상하단에 보시면 CCI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토캐스틱 같은 거 같은 보조 지표들을 여러 개 펼쳐놓고 함께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두색 제일 긴 스토에 그런 이제 과매도 구간이 들어와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보시면 이제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도 보시면 상승의 추세를 계속 만들어 갈 때 긴 스토캐스틱은 연두색 부분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도 너무너무 좋은 지표지만 하나만 놓고 보는 건 위험하고 여러 가지 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라든가 또 다른 이평선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 지표 내지는 추세선, 지지 저항선 같은 거를 같이 활용을 하셔서 보셔야 그 효과를 더 크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이탈시 있고요. 추세 조정 추세를 보여준다. 이건 이제 밴드의 방향, 밴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밴드의 방향, 그리고 밴드의 폭 유념하셔야 돼요. 언제나 추세 조정 추세라는 게 이어지기 때문에 상방 추세에서는 이제 또 조정이 가격 조정이 올지 또는 시간 조정을 줄지에 대해서 밴드의 폭은 어쨌거나 확장해서 수축이 함께 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확장과 축소를 계속 확장과 수렴을 계속 이어서 간다. 이것도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호흡을 가지고 만든 거고 밴드 안에 머무를 확률이 95%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심선을 이용한 매수 매도 이렇게 또 돼 있는데 중심선 이상이 있을 땐 매수의 영역이다. 그리고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땐 매도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심선 아래에 있을 때 결국 크게 가고 중심선 위에 있을 때 크게 올라가고 중심선을 또 디디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맨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이평선이나 기차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측 사진 보시면 이제 보조 지표들이랑 같이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동그라미 가운데 부분 보시면 이제 세로의 선을 제가 하나 그어놨죠. 중심선에 부딪혀서 내려가는데 중심선에 왔다고 무조건 여기서 매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서둘러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다음 봉의 색깔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움직이는 차트에서 열어서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확인하러 와요. 가격이 확인하러 왔을 때 이제 들어가시고 보조 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과매도에 가 있고 얘가 0 이하로 RSI입니다. 맨 위에는 RSI가 0 이하로 다시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여기랑은 반대죠. 추세가 상방으로 갔다가 중심선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경우의 그림입니다. 그럴 때도 이제 보조 지표들은 다 이제 과매도에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십니다. 과매도나 과매수 특히 짧은 봉에서요. 이건 하나 팁인데요. 1, 2, 3분 빨라도 3분 1, 2분 정도 3분 정도까지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때 과매수에 있을 때 매수 들어가는 건 좀 조심하세요. 특히 1, 2분은 특히 1분은 아주 강조드립니다. 1분이 과매수로에 들어가 있는데 매수 들어간다? 이거는 큰 실수예요. 바로 거기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때는 이제 매수를 조심하시고 내가 매수가 하고 싶을 때 우리 표현으로 매수 고프다, 매도 고프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짧은 봉에 짧은 스토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 그 반대의 부분 매수 포지션을 들어갈 때는 과매도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말씀은 짧은 봉이에요. 1분 봉에서
그 안에서도 스토를 뭐 533 정도 굉장히 짧은 스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30분인데 과매수에 들어가 있는데 매도를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과매수 들어가는 순간 더 가기도 합니다. 아까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스토캐스틱도 그 기간값에 따라서 이렇게 그 변동폭이 다르고 빠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념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의 말씀 이렇게 요 정도 드리고 오늘도 차트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세 가지 선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나스닥 해외 선물 나스닥 차트고요. 영웅문 키움증권 영웅문 글로벌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중심선 살아 있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스토캐스틱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차트가 조금씩 차고 있죠. 예전에 이제 텅 비어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데 거의 안 움직이고 있죠. 낮 시간이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나스닥 지수는 움직여요. 지수는 아침 8시에 지금 움직여서 아침 8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 선물만 움직이는 거지. 말 그대로 지수. 나스닥 100개의 종목이 함께 움직이는 지수는 지금 안 움직인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지수 선물만 움직인다. 선물만. 그래서 낮 시간에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거 보시면 이거 5분봉인데요. 전 거 보시면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만들고 추세 조정을 하고 있죠. 추세 조정. 그 전에는 보시면요. 조정하고 추세 만들고 또 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정의 시간대냐, 추세의 시간대냐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정 끝에 들어가는지, 추세 끝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당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 추세에서도 작은 조정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2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죠? 2분으로 하면은 조정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파동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은 숨은 계속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썰물 중에서도 파도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볼린저 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빈 공간에 우측 클릭하시고요. 지표 겹치기를 누르시면 이런 탭이 나옵니다. 여기다 B 쓰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 이렇게 나옵니다. 적용 하면 탭이 다음 지표 Y축에 공유 나스닥 100에다가 체크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볼린저 밴드가 한번 서요. 그럼 이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 20에 2 이렇게 기본 값이 폴트 값이 주어집니다. 저는 라인을 좀 두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께 2, 상한선도 두께 2, 하한선도 두께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보기가 좀 편해지시죠. 이런 부분이죠. 이제 상방으로 조종으로 보이다가 이제 하방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가는데 이렇게 하단선을 계속 타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하단에서 여기는 뭐 과매도니까 매수야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지없이 이렇게 연두색 긴 스토가 이 구역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RSI가 깊게 들어옵니다. 깊게. 이 깊이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깊이냐?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냐? 저는 이 기준에서 하단 3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무조건 추세의 유지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RSI에서는 여지없이 같이 들어와 있죠, 얘네들도. 그래서 이럴 때 반대 영매매 하시는 일이 없도록 원웨이인가 아닌가를 눈치채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20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지표 겹치기. 그냥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그냥 써보시면 돼요. 막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뭐 지우면 되니까. 그렇죠? 볼린저 밴드 적용. 이렇게 하면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요 상황에서 20짜리를 하나를 보고 계시고요. 요거를 이제 한 30분 정도로 한번 늘려 볼게요. 30분으로 늘리니까 보기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극단적인 확장들이 보이고 수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숨 쉬듯이 폭발했다가 수렴했다가
항상 폭발해서 밴드 폭이 벌어지는 경우, 확장될 경우는 이제 추세 구간이다. 추세가 나오면 조정은 항상 있다. 이런 걸 항상 유념을 해보시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를 저는 넓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60에 2로 한번 가볼게요. 아, 그러면은 이제 밴드가 커졌죠. 그러면 좀 전에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밴드를 여기서도 60에서 저는 1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밴드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럼 얘도 좀 두꺼운 색으로 상한선 두께 2, 하단선 두께 2로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4개의 줄이 생기죠. 30분 봉이에요, 현재. 저는 볼린저 밴드를 30분 이상에서 가격 범위만 봅니다. 가격 범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축소가 돼 있어요.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요 가운데 핑크색이 좀 전에 만든 중심선이 됩니다. 중심선 상단에 있을 때는 어때요? 네, 이렇게 추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돼서 중심선의 상단 위쪽에서 두 개의 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위에서 움직이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중심선까지 이제 닿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 밴드가 이렇게 수렴이 돼서 이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추세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추세 조정. 그 다음에 밴드가 벌어질 때 중심선 하단이죠. 하단을 향해서 다시 가면서 또 다른 추세를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지금 보시는 거 30분 봉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 이 선만 보고 여기서 뭐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향, 구간, 중심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정도. 그리고 30분인데요. 60분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점점 이제 좀 더 잘 맞죠. 이런 선에 가격이 부딪히는 것들. 좀 더 유용하고 유효해집니다. 60분 또는 120분, 120분 정도. 그러고 240분까지 봅니다. 표현이 이제 240분 보시면은 표현이 좀 거칠어 보이긴 하지만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구간까지의 범위에 들어 있는지, 이 밴드 구간 범위에 있구나, 이 밴드 구간 범위에 있구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큰 봉일수록 첫 번째 만날 때, 이 밴드선의 첫 번째 만날 때는 10 중에 8번, 9번은 반등이 한 번은 나옵니다. 작은 조정이지만 가끔은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해요. 큰 봉을 보고. 예를 들어서 240분 봉에 요 끝단에 부딪히는 경우 지표들이 어떻게 돼 있고 다른 분봉들을 함께 보는 거죠. 다른 분봉들을 함께 보고 지지나 저항 추세를 보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갈 때 조정을 한번 따라 들어가기는 해요. 왜냐면 240분 봉은 1분봉이 240개짜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에는 240개의 1분봉이 합쳐져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봉이 양봉, 음봉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파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파도들을 만들고 있고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은 단타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이라 그래서 뭐 끝까지 4시간이잖아요. 64, 24, 240분 봉은 4시간을 한 번에 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참고해서 보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만들어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HTS에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4개, 뭐 날개를 단 거죠. 양쪽 날개를 하나씩 더. 그리고 이 구간 값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60으로 해봤는데 30으로 하셔도 되고 20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120도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 보는 것도 분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짧은 분봉일 때는 20이 잘 맞더라. 이 편값이. 그럼 20으로 만들어 보시고 긴 거에는 30이 잘 맞네. 내지는 우리가 또 좋아하는 피보나치 수를 여기서 한번 써보는 거죠. 뭐 1, 2, 3, 5, 8, 13, 21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34, 55. 뭐 그런 식의 그런 것도 한번 대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움직이는 움직임의 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실시간으로 밴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얘가. 그러면은 이제 선에 달 때 미리 대놔야 돼?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에 달 때 미리 대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분봉을 확인하고도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것만 팁으로 드릴게요. 요거 한 부분의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땐 하한선을 닫고 양봉을 닫고 올라가죠. 그때 이제 얘네들 같이 보시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이나 CCI가 과매도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갈 때 작은 분봉 하나면 어떻습니까? 얘도 단타에선 작지 않습니다. 이 구간의 값이 항상 CCI가 빨라요. CCI는 언제나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가 조정 구간 내지는 저점이야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과매도에서 들어가시면 실수하세요.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CCI는 항상 빨라요. 스토도 빠른데 CCI는 더 빠르다. 함께 보시면 유용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밴드 이렇게 두 개 겹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계속 뭐 제가 영상 만들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 차트와 매매는 학습의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 학습의 영역이 아니고 경험의 영역이에요. 경험의 영역.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그런 능력치 내지는 매매의 방법, 습관들이 나오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의 투자로 한번 해보세요. 모의 투자를 진짜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모의 투자를 장남 삼아 하시면 모의 투자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진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진짜 배워보겠다. 이게 실시간 이게 내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한 달을. 모의 투자를 3개월을 한번 해보세요. 3개월을 내가 목표 해놓은 값을 그런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장난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미니 나스닥을 10개, 20개의 계약을 갖고 한다. 장난이죠. 20개를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기가 쉬우시겠어요?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들인데 하다 보면 그런 방법들 막 써요. 내지는 뭐 무한 물타기 막 합니다.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완전히 그날 박살 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뭐 자금이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실전에서 경험하면 뭐 그거만큼 좋은 게 없겠죠. 거기서 배우면서. 하지만 우리의 연습을 그렇게 실전에서 그렇게 우리의 현금을 녹아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2분 봉으로 제가 순간 바꿨는데요. 이렇게 2분 안에서도 이렇게 폭을 만들지만 밴드 폭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움직이는 것들 보시면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으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중심선은 살려놨는데 이 중심선도 지난번 영상 중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지 중심선 오늘의 중심 위에 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으면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상방이 유용하구나 유력하다. 오늘의 중심선 위에 있고 그렇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보다도 위에 있고 그렇게들 그거 판단만 하셔도 많이 유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추세 조정 추세를 만들어가는 밴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매매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